당뇨병은 고혈압, 신장질환, 심근경색 등 만성합병증을 유발하는 정말 무서운 병인데요. 특히 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나이가 많을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걸리면 평생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런 당뇨병이 찾아오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가 생기기 전 몸의 신호와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음식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은 단기간에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라 몇 년간의 생활 습관이 누적되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생활하면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불편함을 알았을 때는 이미 당뇨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당뇨병 환자는 약 600만 명이며 당뇨 전 단계 환자는 1,500만 명에 이르는데요. 그만큼 증상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당뇨병 진단을 받는 곳이 건강검진을 통해 알게 됐는데요. 하지만 8시간 이상 공복 상태로 검사를 받기에 이때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식후 혈당은 정상 범위를 훌쩍 넘어갈 수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당뇨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때 몸에서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조 증상을 잘 들어보시고 초기에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조 증상 첫 번째, 식욕과 체중 변화입니다. 당뇨병 초기 증상 중 하나로 자주 나타나는 것이 체중 증가인데요. 이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슐린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포도당으로 변환되며 이 포도당을 세포로 운반하여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세포가 인슐린에 덜 반응하게 되면, 즉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세포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포도당을 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몸은 더 많은 인슐린을 생성하려고 하고 가짜 배고픔을 유발하여 결국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한 인슐린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지방세포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체지방이 늘어나게 만듭니다. 전조 증상 두 번째, 만성 피로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세포가 에너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는 심장, 눈, 신경, 신장 등 항상 활동을 하는 장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부족하면 이러한 장기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활동만으로도 더 많은 피로를 느끼게 되고요. 또한 혈당이 높으면 수면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상적인 수면 패턴에 방해를 받아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잠을 자도 몸이 회복되지 않고 피로감이 더욱 심해지는 거고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일상에서 만성 피로에 걸렸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전조 증상 세 번째, 침침한 눈입니다. 눈이 침침해지거나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은 혈액 속에 과도한 포도당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눈에는 수정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눈 중앙에 위치한 투명한 구조로 우리가 물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혈당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수정체가 과도하게 포도당을 흡수하게 되면서 크기와 모양이 변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빛의 굴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증상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눈에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조 증상 네 번째, 손발 저림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손, 발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혈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혈전은 혈관 내부에서 응고된 혈액 덩어리로 이러한 덩어리가 몸을 돌아다니면서 작은 혈관이나 큰 혈관에 미세한 손상을 주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관벽이 약해지고 상처가 생기면서 몸 전체로 제대로 흐르지 않게 됩니다.
보통 손가락이나 발가락과 같은 몸의 먼 부위에서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는 혈당 수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조 증상 5번째, 상처 회복 저하입니다. 상처가 나면 그 부위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불필요한 물질과 폐기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때 혈류의 원활함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 혈류가 느려지고 이로 인해 상처 치유에 필요한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는데요. 혈류가 감소하면 피부 속에서 상처 부위를 채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 생성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새 피부를 만드는 과정은 콜라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생성되지 않으면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게 되는데요. 결국 혈당 수치가 높아짐에 따라 몸의 자연 치유 과정이 방해를 받아 상처가 잘 낫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뇨를 초기에 발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발생하지 않도록 음식 섭취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지금부터는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음식 첫 번째, 액상과당입니다. 액상과당은 옥수수 전분을 가공하여 만든 인공 첨가물로 설탕보다 더 강한 맛을 내며 저렴하기 때문에 음료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에 자주 사용됩니다. 이런 액상과당을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서 흡수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슐린이 자연스럽게 분비되지만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에 부담을 줘서 기능이 저하되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 위험을 더욱 증가시키게 되고요. 또한 액상과당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체지방으로 저장되어 비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에서 과당이 지방산으로 전환되어 지방간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액상과당은 콜라, 캔커피, 케첩, 사탕, 잼 등 다양한 식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스나 토마토 케첩과 같은 식품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하기 때문에 의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광고하는 이온 음료에도 액상과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식품을 구매할 때는 라벨을 확인하여 액상과당, 고과당 콘시럽, 옥수수 시럽 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식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줄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음식 두 번째, GI 지수가 높은 음식입니다. GI 지수는 음식을 섭취한 후 혈당이 얼마나 빨리 상승하는지를 측정한 수치인데요.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해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고 이로 인해 혈당이 저하되면서 체지방이 축적되어 폭식과 비만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GI 지수가 높은 식품들은 갑작스럽게 혈당이 떨어지는 반응성 저혈당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저혈당 상태에서는 극심한 공복과 음식 섭취에 대한 욕구가 강해져서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음식을 더 섭취하게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GI 지수가 높은 음식으로는 쌀밥, 떡, 찹쌀, 라면, 딸기잼, 시리얼, 감자튀김, 군고구마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음식들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연구에 따르면 10만 명의 성인을 7년간 관찰한 결과 GI 지수가 높은 식품을 자주 섭취한 그룹에서 1056명이 당뇨병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더욱 놀라운 점은 GI 지수가 높은 가공식품을 매번 섭취할 때마다 당뇨병 위험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구마를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즐기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드실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조리 방법에 따라 GI 지수가 크게 변한다는 건데요. 생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55, 30분간 삶은 고구마는 46, 찐 고구마가 70, 군 고구마는 90으로 매우 높았고 칼로리 또한 100g당 150칼로리로 가장 높았습니다. 입이 심심할 때 먹기 좋은 고구마 말랭이의 경우에는
600칼로리가 넘었는데요. 말린 고구마는 당분이 집중되어 있고 먹는 양에 비해 포만감은 낮기 때문에 무심코 먹었다가는 많은 당을 섭취하게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생 고구마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쪄서 드실 때는 고구마 반 개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악의 음식 세 번째, 당독소가 많은 음식입니다. 당독소는 음식을 고온에서 굽거나 튀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이야르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데요. 이는 음식의 맛과 풍미를 주지만 동시에 유해한 물질인 당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최종 당화산물은 당과 단백질이 결합된 형태로 장기에 독성을 미치게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염증을 유발하고 췌장 기능을 저하시키는 건 물론 인슐린 분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혈당이 증가하고 당독성을 가진 고혈당이 다시 췌장을 공격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당뇨병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가족력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분들은 비만해지기 쉽고 제2형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사 문제를 일으켜서 뇌혈관 문제나 치매와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도 유발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최종 당화산물, 즉 당독소를 먹는다고 해서 혈당을 바로 높이지는 않고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인슐린 저항성과 조절 능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몸에 쌓여서 인슐린 분비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소고기, 소세지, 햄버거와 같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불에 구우면 많이 생성되고요. 닭고기와 돼지고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들은 가급적 물에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방식으로 조리해도 당독소는 생성되지만 직화구이보다 조리 온도가 낮고 최종 당화산물이 물에 희석되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나이가 들수록 꼭 관리해야 하는 부위가 있는데요. 온몸을 지탱하는 다리가 통증이 오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전반적인 모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는데요. 다리가 붓고 쑤셔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시게 되면서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사지를 하고 파스를 붙여보고 안마의자를 알아보기도 하지만 너무나 비싼 가격에 엄두가 나질 않는데요. 건잘란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만 특별한 이벤트로 EMS 저주파 마사지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 어머님도 다리가 자주 붓는 편이라 이 제품을 사드렸는데요. 1.4kg 밖에 되지 않아 가볍게 꺼내서 사용하기에도 좋고 부종과 통증도 없어졌다고 하십니다. 바디패드를 통증이 있는 부위에 부착해서 매일 30분만 사용하셔도 확실히 효과 볼 수 있는데요. 인체에 무해한 EMS 미세 전류를 사용하고 7차례 이상 임상 실험과 연구 논문 특허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10여 나라에서 300만 대 이상 판매되었다고 하니 검증이 확실한 제품입니다. EMS 저주파기 대부분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없는 중국산 제품인데 반해서 영국에서 수입하고 들여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요. 영국에서는 혈액순환을 돕는 의료기기로 약국에서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54만 9천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영상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에서 링크를 누르시면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 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14일 내로 환불을 요청해주세요. 택배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100% 무료로 환불해 드리니 부담 없이 직접 사용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 진단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 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고혈압, 신장질환, 심근경색 등 만성합병증을 유발하는 정말 무서운 병인데요. 특히 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나이가 많을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걸리면 평생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런 당뇨병이 찾아오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가 생기기 전 몸의 신호와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음식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은 단기간에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라 몇 년간의 생활 습관이 누적되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생활하면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불편함을 알았을 때는 이미 당뇨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당뇨병 환자는 약 600만 명이며 당뇨 전 단계 환자는 1,500만 명에 이르는데요. 그만큼 증상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당뇨병 진단을 받는 곳이 건강검진을 통해 알게 되는데요. 하지만 8시간 이상 공복 상태로 검사를 받기에 이때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식후 혈당은 정상 범위를 훌쩍 넘어갈 수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당뇨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때 몸에서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조 증상을 잘 들어보시고 초기에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조 증상 첫 번째, 식욕과 체중 변화입니다. 당뇨병 초기 증상 중 하나로 자주 나타나는 것이 체중 증가인데요. 이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슐린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포도당으로 변환되며 이 포도당을 세포로 운반하여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세포가 인슐린에 덜 반응하게 되면, 즉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세포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포도당을 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몸은 더 많은 인슐린을 생성하려고 하고 가짜 배고픔을 유발하여 결국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한 인슐린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지방세포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체지방이 늘어나게 만듭니다. 전조 증상 두 번째, 만성 피로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세포가 에너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는 심장, 눈, 신경, 신장 등 항상 활동을 하는 장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부족하면 이러한 장기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활동만으로도 더 많은 피로를 느끼게 되고요. 또한 혈당이 높으면 수면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상적인 수면 패턴에 방해를 받아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잠을 자도 몸이 회복되지 않고 피로감이 더욱 심해지는 거고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일상에서 만성 피로에 걸렸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전조 증상 세 번째, 침침한 눈입니다.
눈이 침침해지거나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은 혈액 속에 과도한 포도당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눈에는 수정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눈 중앙에 위치한 투명한 구조로 우리가 물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혈당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수정체가 과도하게 포도당을 흡수하게 되면서 크기와 모양이 변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빛의 굴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증상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눈의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조 증상 네 번째, 손발 저림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혈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혈전은 혈관 내부에서 응고된 혈액 덩어리로 이러한 덩어리가 몸을 돌아다니면서 작은 혈관이나 큰 혈관에 미세한 손상을 주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관벽이 약해지고 상처가 생기면서 몸 전체로 제대로 흐르지 않게 됩니다. 보통 손가락이나 발가락과 같은 몸의 먼 부위에서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는 혈당 수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조 증상 다섯 번째, 상처 회복 저하입니다. 상처가 나면 그 부위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불필요한 물질과 폐기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때 혈류의 원활함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 혈류가 느려지고 이로 인해 상처 치유에 필요한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는데요. 혈류가 감소하면 피부 속에서 상처 부위를 채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 생성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새 피부를 만드는 과정은 콜라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생성되지 않으면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게 되는데요. 결국 혈당 수치가 높아짐에 따라 몸의 자연 치유 과정이 방해를 받아 상처가 잘 낫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뇨를 초기에 발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발생하지 않도록 음식 섭취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지금부터는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음식 첫 번째, 액상과당입니다. 액상과당은 옥수수 전분을 가공하여 만든 인공첨가물로 설탕보다 더 강한 맛을 내며 저렴하기 때문에 음료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에 자주 사용됩니다. 이런 액상과당을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서 흡수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슐린이 자연스럽게 분비되지만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에 부담을 줘서 기능이 저하되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 위험을 더욱 증가시키게 되고요. 또한 액상과당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체지방으로 저장되어 비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에서 과당이 지방산으로 전환되어 지방간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액상과당은 콜라, 캔커피, 케첩, 사탕, 잼 등 다양한 식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스나 토마토 케첩과 같은 식품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하기 때문에 의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광고하는 이온 음료에도 액상과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식품을 구매할 때는 라벨을 확인하여 액상과당, 고과당콘 시럽, 옥수수 시럽 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식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줄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음식 두 번째, GI 지수가 높은 음식입니다. GI 지수는 음식을 섭취한 후 혈당이 얼마나 빨리 상승하는지를 측정한 수치인데요.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해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고 이로 인해 혈당이 저하되면서 체지방이 축적되어 폭식과 비만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GI 지수가 높은 식품들은 갑작스럽게 혈당이 떨어지는 반응성 저혈당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저혈당 상태에서는 극심한 공복과 음식 섭취에 대한 욕구가 강해져서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음식을 더 섭취하게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GI 지수가 높은 음식으로는 쌀밥, 떡, 찹쌀, 라면,
딸기잼, 시리얼, 감자튀김, 군고구마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음식들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연구에 따르면 10만 명의 성인을 7년간 관찰한 결과 GI 지수가 높은 식품을 자주 섭취한 그룹에서 1056명이 당뇨병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더욱 놀라운 점은 GI 지수가 높은 가공식품을 매번 섭취할 때마다 당뇨병 위험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구마를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즐기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드실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조리 방법에 따라 GI 지수가 크게 변한다는 건데요. 생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55, 30분간 삶은 고구마는 46, 찐 고구마가 70, 군 고구마는 90으로 매우 높았고 칼로리 또한 100g당 150칼로리로 가장 높았습니다. 입이 심심할 때 먹기 좋은 고구마 말랭이의 경우에는 300칼로리가 넘었는데요. 말린 고구마는 당분이 집중되어 있고 먹는 양에 비해 포만감은 낮기 때문에 무심코 먹었다가는 많은 당을 섭취하게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생 고구마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쪄서 드실 때는 고구마 반 개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악의 음식 세 번째, 당독소가 많은 음식입니다. 당독소는 음식을 고온에서 굽거나 튀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이야르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데요. 이는 음식의 맛과 풍미를 주지만 동시에 유해한 물질인 당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최종 당화산물은 당과 단백질이 결합된 형태로 장기에 독성을 미치게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염증을 유발하고 췌장 기능을 저하시키는 건 물론 인슐린 분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혈당이 증가하고 당독성을 가진 고혈당이 다시 췌장을 공격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당뇨병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가족력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분들은 비만해지기 쉽고 제2형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사 문제를 일으켜서 뇌혈관 문제나 치매와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도 유발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체중 당화산물, 즉 당독소를 먹는다고 해서 혈당을 바로 높이지는 않고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인슐린 저항성과 조절 능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몸에 쌓여서 인슐린 분비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소고기, 소세지, 햄버거와 같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불에 구우면 많이 생성되고요. 닭고기와 돼지고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들은 가급적 물에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방식으로 조리해도 당독소는 생성되지만 직화구이보다 조리 온도가 낮고 최종 당화산물이 물에 희석되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나이가 들수록 꼭 관리해야 하는 부위가 있는데요. 온몸을 지탱하는 다리가 통증이 오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전반적인 모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는데요. 다리가 붓고 쑤셔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시게 되면서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사지를 하고 파스를 붙여보고 안마의자를 알아보기도 하지만 너무나 비싼 가격에 엄두가 나질 않는데요. 건잘란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만 특별한 이벤트로 EMS 저주파 마사지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저희 어머님도 다리가 자주 붓는 편이라 이 제품을 사드렸는데요. 1.4kg 밖에 되지 않아 가볍게 꺼내서 사용하기에도 좋고 부종과 통증도 없어졌다고 하십니다. 바디패드를 통증이 있는 부위에 부착해서 매일 30분만 사용하셔도 확실히 효과 볼 수 있는데요. 인체에 무해한 EMS 미세 전류를 사용하고 7차례 이상 임상실험과 연구 논문 특허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10여 나라에서 300만 대 이상 판매되었다고 하니 검증이 확실한 제품입니다. EMS 저주파기 대부분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없는 중국산 제품인데 반해서 영국에서 수입하고 들여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요. 영국에서는 혈액순환을 돕는 의료기기로 약국에서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54만 9천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영상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에서 링크를 누르시면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 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14일 내로 환불을 요청해주세요. 택배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100% 무료로 환불해 드리니 부담 없이 직접 사용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 진단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 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고혈압, 신장질환, 심근경색 등 만성합병증을 유발하는 정말 무서운 병인데요. 특히 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나이가 많을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걸리면 평생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런 당뇨병이 찾아오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가 생기기 전 몸의 신호와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음식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은 단기간에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라 몇 년간의 생활 습관이 누적되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생활하면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불편함을 알았을 때는 이미 당뇨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당뇨병 환자는 약 600만 명이며 당뇨 전 단계 환자는 1,500만 명에 이르는데요. 그만큼 증상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당뇨병 진단을 받는 곳이 건강검진을 통해 알게 됐는데요. 하지만 8시간 이상 공복 상태로 검사를 받기에 이때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식후 혈당은 정상 범위를 훌쩍 넘어갈 수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당뇨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때 몸에서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조 증상을 잘 들어보시고 초기에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조 증상 첫 번째, 식욕과 체중 변화입니다. 당뇨병 초기 증상 중 하나로 자주 나타나는 것이 체중 증가인데요. 이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슐린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포도당으로 변환되며 이 포도당을 세포로 운반하여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세포가 인슐린에 덜 반응하게 되면, 즉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세포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포도당을 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몸은 더 많은 인슐린을 생성하려고 하고 가짜 배고픔을 유발하여 결국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한 인슐린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지방세포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체지방이 늘어나게 만듭니다. 전조 증상 두 번째,
만성 피로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세포가 에너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는 심장, 눈, 신경, 신장 등 항상 활동을 하는 장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부족하면 이러한 장기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활동만으로도 더 많은 피로를 느끼게 되고요. 또한 혈당이 높으면 수면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상적인 수면 패턴에 방해를 받아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잠을 자도 몸이 회복되지 않고 피로감이 더욱 심해지는 거고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일상에서 만성 피로에 걸렸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전조 증상 세 번째, 침침한 눈입니다. 눈이 침침해지거나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은 혈액 속에 과도한 포도당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눈에는 수정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눈 중앙에 위치한 투명한 구조로 우리가 물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혈당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수정체가 과도하게 포도당을 흡수하게 되면서 크기와 모양이 변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빛의 굴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증상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눈의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조 증상 네 번째, 손발 저림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혈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혈전은 혈관 내부에서 응고된 혈액 덩어리로 이러한 덩어리가 몸을 돌아다니면서 작은 혈관이나 큰 혈관에 미세한 손상을 주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관벽이 약해지고 상처가 생기면서 몸 전체로 제대로 흐르지 않게 됩니다. 보통 손가락이나 발가락과 같은 몸의 먼 부위에서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는 혈당 수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조 증상 다섯 번째, 상처 회복 저하입니다. 상처가 나면 그 부위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불필요한 물질과 폐기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때 혈류의 원활함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 혈류가 느려지고 이로 인해 상처 치유에 필요한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는데요. 혈류가 감소하면 피부 속에서 상처 부위를 채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 생성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새 피부를 만드는 과정은 콜라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생성되지 않으면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게 되는데요. 결국 혈당 수치가 높아짐에 따라 몸의 자연 치유 과정이 방해를 받아 상처가 잘 낫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뇨를 초기에 발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발생하지 않도록 음식 섭취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지금부터는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음식 첫 번째, 액상과당입니다. 액상과당은 옥수수 전분을 가공하여 만든 인공 첨가물로 설탕보다 더 강한 맛을 내며 저렴하기 때문에 음료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에 자주 사용됩니다. 이런 액상과당을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서 흡수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슐린이 자연스럽게 분비되지만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에 부담을 줘서 기능이 저하되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 위험을 더욱 증가시키게 되고요. 또한 액상과당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체지방으로 저장되어 비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에서 과당이 지방산으로 전환되어 지방간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액상과당은 콜라, 캔커피, 케첩, 사탕, 잼 등 다양한 식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스나 토마토 케첩과 같은 식품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하기 때문에 의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광고하는 이온 음료에도 액상과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식품을 구매할 때는 라벨을 확인하여 액상과당, 고과당콘 시럽, 옥수수 시럽 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식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줄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음식 두 번째, GI 지수가 높은 음식입니다. GI 지수는 음식을 섭취한 후 혈당이 얼마나 빨리 상승하는지를 측정한 수치인데요.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해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고 이로 인해 혈당이 저하되면서 체지방이 축적되어 폭식과 비만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GI 지수가 높은 식품들은 갑작스럽게 혈당이 떨어지는 반응성 저혈당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저혈당 상태에서는 극심한 공복과 음식 섭취에 대한 욕구가 강해져서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음식을 더 섭취하게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GI 지수가 높은 음식으로는 쌀밥, 떡, 찹쌀, 라면, 딸기잼, 시리얼, 감자튀김, 군고구마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음식들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연구에 따르면 10만 명의 성인을 7년간 관찰한 결과 GI 지수가 높은 식품을 자주 섭취한 그룹에서 1056명이 당뇨병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더욱 놀라운 점은 GI 지수가 높은 가공식품을 매번 섭취할 때마다 당뇨병 위험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구마를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즐기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드실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조리 방법에 따라 GI 지수가 크게 변한다는 건데요. 생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55, 30분간 삶은 고구마는 46, 찐 고구마가 70, 구운 고구마는 90으로 매우 높았고 칼로리 또한 100g당 150칼로리로 가장 높았습니다. 입이 심심할 때 먹기 좋은 고구마 말랭이의 경우에는 300칼로리가 넘었는데요. 말린 고구마는 당분이 집중되어 있고 먹는 양에 비해 포만감은 낮기 때문에 무심코 먹었다가는 많은 당을 섭취하게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생 고구마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쪄서 드실 때는 고구마 반 개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악의 음식 세 번째, 당독소가 많은 음식입니다. 당독소는 음식을 고온에서 굽거나 튀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이야르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데요. 이는 음식의 맛과 풍미를 주지만 동시에 유해한 물질인 당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최종 당화산물은 당과 단백질이 결합된 형태로 장기에 독성을 미치게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염증을 유발하고 췌장 기능을 저하시키는 건 물론 인슐린 분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혈당이 증가하고 당독성을 가진 고혈당이 다시 췌장을 공격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당뇨병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가족력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분들은 비만해지기 쉽고 제2형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사 문제를 일으켜서 뇌혈관 문제나 치매와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도 유발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체중 당화산물, 즉 당독소를 먹는다고 해서 혈당을 바로 높이지는 않고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인슐린 저항성과 조절 능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몸에 쌓여서 인슐린 분비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소고기, 소세지, 햄버거와 같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불에 구우면 많이 생성되고요. 닭고기와 돼지고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들은 가급적 물에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방식으로 조리해도 당독소는 생성되지만 직화구이보다 조리 온도가 낮고 최종 당화산물이 물에 희석되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나이가 들수록 꼭 관리해야 하는 부위가 있는데요. 온몸을 지탱하는 다리가 통증이 오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전반적인 모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는데요. 다리가 붓고 쑤셔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시게 되면서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사지를 하고 파스를 붙여보고 안마의자를 알아보기도 하지만 너무나 비싼 가격에 엄두가 나질 않는데요. 건잘란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만 특별한 이벤트로 EMS 저주파 마사지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 어머님도 다리가 자주 붓는 편이라 이 제품을 사드렸는데요. 1.4kg밖에 되지 않아 가볍게 꺼내서 사용하기에도 좋고 부종과 통증도 없어졌다고 하십니다. 바디패드를 통증이 있는 부위에 부착해서 매일 30분만 사용하셔도 확실히 효과 볼 수 있는데요. 인체에 무해한 EMS 미세 전류를 사용하고 7차례 이상 임상 실험과 연구 논문 특허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10여 나라에서 300만 대 이상 판매되었다고 하니 검증이 확실한 제품입니다. EMS 저주파기 대부분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없는 중국산 제품인데 반해서 영국에서 수입하고 들여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요. 영국에서는 혈액순환을 돕는 의료기기로 약국에서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54만 9천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영상 아래 있는 고정 댓글에서 링크를 누르시면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 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14일 내로 환불을 요청해주세요. 택배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100% 무료로 환불해 드리니 부담 없이 직접 사용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 진단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 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고혈압, 신장질환, 심근경색 등 만성합병증을 유발하는 정말 무서운 병인데요. 특히 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나이가 많을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걸리면 평생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런 당뇨병이 찾아오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가 생기기 전 몸의 신호와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음식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은 단기간에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라 몇 년간의 생활 습관이 누적되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생활하면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불편함을 알았을 때는 이미 당뇨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당뇨병 환자는 약 600만 명이며 당뇨 전 단계 환자는 1,500만 명에 이르는데요. 그만큼 증상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당뇨병 진단을 받는 곳이 건강검진을 통해 알게 됐는데요. 하지만 8시간 이상 공복 상태로 검사를 받기에 이때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식후 혈당은 정상 범위를 훌쩍 넘어갈 수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당뇨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때 몸에서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조 증상을 잘 들어보시고 초기에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조 증상 첫 번째, 식욕과 체중 변화입니다.
당뇨병 초기 증상 중 하나로 자주 나타나는 것이 체중 증가인데요. 이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슐린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포도당으로 변환되며 이 포도당을 세포로 운반하여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세포가 인슐린에 덜 반응하게 되면, 즉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세포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포도당을 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몸은 더 많은 인슐린을 생성하려고 하고 가짜 배고픔을 유발하여 결국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한 인슐린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지방세포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체지방이 늘어나게 만듭니다. 전조 증상 두 번째, 만성 피로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세포가 에너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는 심장, 눈, 신경, 신장 등 항상 활동을 하는 장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부족하면 이러한 장기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활동만으로도 더 많은 피로를 느끼게 되고요. 또한 혈당이 높으면 수면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상적인 수면 패턴에 방해를 받아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잠을 자도 몸이 회복되지 않고 피로감이 더욱 심해지는 거고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일상에서 만성 피로에 걸렸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전조 증상 세 번째, 침침한 눈입니다. 눈이 침침해지거나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은 혈액 속에 과도한 포도당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눈에는 수정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눈 중앙에 위치한 투명한 구조로 우리가 물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혈당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수정체가 과도하게 포도당을 흡수하게 되면서 크기와 모양이 변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빛의 굴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증상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눈에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조 증상 네 번째, 손발 저림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혈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혈전은 혈관 내부에서 응고된 혈액 덩어리로 이러한 덩어리가 몸을 돌아다니면서 작은 혈관이나 큰 혈관에 미세한 손상을 주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관벽이 약해지고 상처가 생기면서 몸 전체로 제대로 흐르지 않게 됩니다. 보통 손가락이나 발가락과 같은 몸의 먼 부위에서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는 혈당 수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조 증상 다섯 번째, 상처 회복 저하입니다. 상처가 나면 그 부위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불필요한 물질과 폐기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때 혈류의 원활함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 혈류가 느려지고 이로 인해 상처 치유에 필요한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는데요. 혈류가 감소하면 피부 속에서 상처 부위를 채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 생성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새 피부를 만드는 과정은 콜라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생성되지 않으면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게 되는데요. 결국 혈당 수치가 높아짐에 따라 몸의 자연 치유 과정이 방해를 받아 상처가 잘 낫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뇨를 초기에 발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발생하지 않도록 음식 섭취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지금부터는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음식 첫 번째, 액상과당입니다. 액상과당은 옥수수 전분을 가공하여 만든 인공 첨가물로 설탕보다 더 강한 맛을 내며 저렴하기 때문에 음료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에 자주 사용됩니다. 이런 액상과당을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서 흡수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슐린이 자연스럽게 분비되지만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에 부담을 줘서 기능이 저하되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 위험을 더욱 증가시키게 되고요. 또한 액상가당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체지방으로 저장되어 비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에서 과당이 지방산으로 전환되어 지방간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액상가당은 콜라, 캔커피, 케첩, 사탕, 잼 등 다양한 식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스나 토마토 케첩과 같은 식품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하기 때문에 의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광고하는 이온 음료에도 액상가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식품을 구매할 때는 라벨을 확인하여 액상가당, 고과당 콘시럽, 옥수수 시럽 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식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줄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음식 두 번째, GI 지수가 높은 음식입니다. GI 지수는 음식을 섭취한 후 혈당이 얼마나 빨리 상승하는지를 측정한 수치인데요.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해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고 이로 인해 혈당이 저하되면서 체지방이 축적되어 폭식과 비만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GI 지수가 높은 식품들은 갑작스럽게 혈당이 떨어지는 반응성 저혈당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저혈당 상태에서는 극심한 공복과 음식 섭취에 대한 욕구가 강해져서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음식을 더 섭취하게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GI 지수가 높은 음식으로는 쌀밥, 떡, 찹쌀, 라면, 딸기잼, 시리얼, 감자튀김, 군고구마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음식들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연구에 따르면 10만 명의 성인을 7년간 관찰한 결과 GI 지수가 높은 식품을 자주 섭취한 그룹에서 1056명이 당뇨병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더욱 놀라운 점은 GI 지수가 높은 가공식품을 매번 섭취할 때마다 당뇨병 위험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구마를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즐기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드실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조리 방법에 따라 GI 지수가 크게 변한다는 건데요. 생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55, 30분간 삶은 고구마는 46, 찐 고구마가 70, 군 고구마는 90으로 매우 높았고 칼로리 또한 100g당 150칼로리로 가장 높았습니다. 입이 심심할 때 먹기 좋은 고구마 말랭이의 경우에는 300칼로리가 넘었는데요. 말린 고구마는 당분이 집중되어 있고 먹는 양에 비해 포만감은 낮기 때문에 무심코 먹었다가는 많은 당을 섭취하게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생 고구마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쪄서 드실 때는 고구마 반 개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악의 음식 세 번째, 당독소가 많은 음식입니다. 당독소는 음식을 고온에서 굽거나 튀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이야르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데요. 이는 음식의 맛과 풍미를 주지만 동시에 유해한 물질인 당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최종 당화산물은 당과 단백질이 결합된 형태로 장기에 독성을 미치게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염증을 유발하고 췌장 기능을 저하시키는 건 물론 인슐린 분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혈당이 증가하고 당독성을 가진 고혈당이 다시 췌장을 공격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당뇨병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가족력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분들은 비만해지기 쉽고 제2형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사 문제를 일으켜서 뇌혈관 문제나 치매와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도 유발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최종 당화산물, 즉 당독소를 먹는다고 해서 혈당을 바로 높이지는 않고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인슐린 저항성과 조절 능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몸에 쌓여서 인슐린 분비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소고기, 소세지, 햄버거와 같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불에 구우면 많이 생성되고요.
닭고기와 돼지고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들은 가급적 물에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방식으로 조리해도 당독소는 생성되지만 직화구이보다 조리 온도가 낮고 최종 당화산물이 물에 희석되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나이가 들수록 꼭 관리하는 부위가 있는데요. 온몸을 지탱하는 다리가 통증이 오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전반적인 모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는데요. 다리가 붓고 쑤셔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시게 되면서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사지를 하고 파스를 붙여보고 안마의자를 알아보기도 하지만 너무나 비싼 가격에 엄두가 나질 않는데요. 건잘란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만 특별한 이벤트로 EMS 저주파 마사지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 어머님도 다리가 자주 붓는 편이라 이 제품을 사드렸는데요. 1.4kg 밖에 되지 않아 가볍게 꺼내서 사용하기에도 좋고 부종과 통증도 없어졌다고 하십니다. 바디패드를 통증이 있는 부위에 부착해서 매일 30분만 사용하셔도 확실히 효과 볼 수 있는데요. 인체에 무해한 EMS 미세 전류를 사용하고 7차례 이상 임상실험과 연구 논문 특허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10여 나라에서 300만 대 이상 판매되었다고 하니 검증이 확실한 제품입니다. EMS 저주파기 대부분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없는 중국산 제품인데 반해서 영국에서 수입하고 들여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요. 영국에서는 혈액순환을 돕는 의료기기로 약국에서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54만 9천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영상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에서 링크를 누르시면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 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14일 내로 환불을 요청해주세요. 택배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100% 무료로 환불해 드리니 부담 없이 직접 사용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 진단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 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